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한번 또 달려봐야죠. 저녁 시간 한번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예사롭진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들썩들썩일 것 같아요. 트럼프 이슈도 있고 국내 정치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섞여 있어요.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약간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보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실적 시즌. 야, 이거 실적 무섭네요. 실적 좋으면 좋은데 실적 나쁘면은 또 주가는 고꾸라질 수 있어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국거래소 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0.31% 올랐어요. 2523.5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7247억 정도, 기관 3736억 정도 해가지고 순매도를 했죠. 개인들은 8,845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한 주간 0.94% 정도 상승을 좀 했네요. 이렇게 강한 미국의 고용 경기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주중에 4.8% 상회하는 등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오는 20일에 시작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 이슈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랑 이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이 보편 관세하고 이 관련해서 매월 조금씩 높여가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 이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 가장 경계했던 이벤트는 미국의 12월 CPI가 예상치 이하로 이제 발표돼요. 단기적으로 금리 상단이 이제 제한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정책과 재정 관련 불확실성은 금리 하단을 제한된다.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소재라고 이제 밝혔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그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잡히다 보니 업종 간의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라는 거죠. 다만 한편에서는 시장이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온 만큼 지금 일단은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선택했어요. 충격과 공포, 이런 전략을 이제 공언을 했고,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 우려 등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는데,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제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되고 안도 심리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죠.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이 이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에 따라가지고 안도 심리에 외국인 투자자의 그 순매수세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식 이후로 대중국 관세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점도 이제 호재라는 거죠. 호재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23일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 엔솔 등등에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27일부터 장기 휴장에 이제 돌입을 해요. 돌입함에 따라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관망세가 좀 부각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실적과 정책 변수를 점검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일정으로 21일 1일에서 한 20일 수출입이 발표되고 23일에는 4분기
GDP 속보치가 있습니다. 3번째 갤럭시 건팩 행사와 23일 4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 붐이에요, 붐. 그래서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 증권 시장으로 엄청나게 지금 향합니다.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뭐 미국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 우리 서학기미들 투자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도 인공지능, 뭐 로보틱스, 양자 컴퓨터 이런 유망 테마주로 꼽히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 큰일이다, 묻지마 투자. 여기에 또 서학기미들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학개미가 주요 주주로 등극한 종목은 거품이 빠지면은 곧바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아이온큐 요즘 보니까 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하고 테슬라 주가가 하루 변동폭의 2배를 추종하는 또 레버리지가 있어요. TSLL이라고 하죠. TSLL. 여기 또 장난이 아니게 몰리고, 나스닥 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3배 추종하는 TQQQ 이런 데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더라. 몰리고 있습니다. TQQQ. 하여튼 서학개미의 투자 비중이 한 10에서 20%, 많게는 50%에 이르는 것 같아요.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85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데 15일 기준 이 종목에 투자한 국내 투자가 예탁원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26억 달러입니다. 26억 달러. 거의 3분의 1은 되죠. 3분의 1 정도. 16일 주가를 기록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9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은 서학개미들이 투자 비중이 약 30%갈 겁니다. 29에서 30%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렇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이온큐를 창업한 그 한국인 그 김정상 듀쿠대 교수죠. 그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주가가 한창 상승할 때는 서학개미 투자 비중이 30%를 넘기도 했죠. 양자 컴퓨터 테마주 엮인 리게티 컴퓨터 한국인 투자 비중이 11%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서학개미 사이에 입소문 나다 보니까 올해 초 20달러까지 폭등합니다. 거의 뭐 코인급이네요. 현재 주가는 10달러 수준이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그 2배를 수익을 얻는다는 아까 2배짜리 TSLL, 이 서학개미가 압도적인 대주주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이 ETF 통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15일 기준 23억 달러, 해당 ETF의 순자산은 48억 달러인데 국내 투자 자금 비중이 50%, 우리나라 사람들이 50%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아서 정확히 투자 비중을 확인하기는 없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서학개미 자금이 쏠린 뭐 실스크, 아부로보틱스, 앰플리테크그룹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실스크도 국내 자금을 대거 빨아들였네요. 뭐 양자 저항이라는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는데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480만 달러에 불과하고 매출이 70억밖에 안 돼.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12월 초에 50센트밖에 안 됐던 주가가 지금 7, 8달러까지 올랐잖아요. 하여튼 서학기미들이 실스크를 순매수한 급은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다. 주가가 4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16일 기준 했을 때 실스크의 시가총액은 4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동전주였는데 뭐 국내 개미들은 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몰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그 아브로보틱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은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지난 한 달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금액은 4천만 달러 넘고 서학개미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서학개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장은 거의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릴 때 나중에 폭탄 돌리기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점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괜히 가서 몰랐다가 다 갔다가 떼줌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